재보궐선거 때 뭐 아침 출근 시간에요. 그 선관위 투표소 검색 사이트가 다운돼서 이게 얘기가 좀 많이 됐었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되고 했었는데 드디어 뉴스가 나오죠. 한나라당 보좌관 비서실 쪽에서 요거를 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예측이 또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선거 질까봐 이미 패배를 좀 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 패배를 예측하고 있던 한나라당이 선관위 홈페이지까지도 이제 뭐 해킹을 하고 국민들이 투표소를 찾지 못하게 한, 특히 젊은 사람들 출퇴근 시간에 너무 바빠갖고 너무나 바쁘게 이제 투표 장소를 찾고 있는 사람들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걸로 보이는데, 패배가 보일 때 무슨 짓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 한나라당이 무슨 짓도 할 수 있다 이런 치졸한 짓부터 해서 별별 아주 대형 사고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다운이 된다거나 해킹 당한다거나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거나 이런 것들 뭐 툭하면 그 북한 측 소행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 둘러댈 수 있는 근본 이유 뭐 이런 것들도 마련돼 있고요. 그렇죠. 내년도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뭐 대대적인 패배가 사실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짓을 할까요? 국민들이 경각심을 놓치지 말고 국민들이 다 검사하고 그 경각심을 놓지 말고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부터 사소하게는 이런 거부터 뭐 친위 쿠데타 이런 것까지도 좀 고민이 유혹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선관위 관계자는 접속량 폭주 및 뭐 해킹 이런 거고 그래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했었는데 지금 뭐 한나라당 관계자로 나오는데 한나라당 관계자도 사실상 꼬리가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들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자행하고 있는 모든 거짓과 협박과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의도대로 다 맞아 떨어지는 시절은 아니다. 별별 꼼수를 앞으로도 더 쓰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예리한 촉각으로 이런 것들 다 찾아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특히 2012년 많이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채널 6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동북아의 문의 문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저께요,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발표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랑 뭐 한국 쪽은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문이. 요런 논조의 담화가 지금 시기에 이렇게 발표가 될 거라고 예상을 못 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사실 약간 뜻밖이긴 한데 지금 북미 간의 어떤 대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올 들어서 고위급 대화가 2차례가 있었고 지난번 고위급 대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북에서는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대화가 잘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다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 좀 더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 조치라는 상당히 강력한 이제 표현을 써가면서 담화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딱 나올 것 같아요.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우리의 평화적 핵 활동을 비법화하거나 무한정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무한정 지연시키려는 시도. 이건 뭐냐면은 시간을 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정황이 있지 않은가. 지난번 2차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북미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합의에 도달하고 이걸 각 본국에 돌아가서 각 정부의 이제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 이걸 지지부진 끌면서
이 추가 대화를 하는 데서 좀 소극성을 계속 보이고 있었던 건 아니냐. 그래서 북에서 볼 때는 아니 이거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회담 한 번 더 하자. 올해 안에 회담을 더 하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으니까요. 아마 회담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왜 뭐 답변도 없고 지지를 끄느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 전제 조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고 핵시설들을 폐기하고 뭐 이런 선핵 폐기 조치들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뭐 군사적인 행동들도 계속 있었죠. 뭐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북에서 볼 때는 아 미국이 회담장에 나오면 뭔가 대화할 것처럼 하면서 정작 회담 끝나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반복되는 걸 보면서 아 애들이 대화할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이제 담화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농축 우라늄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 농축 우라늄 문제는 사실 육자회담의 시작과 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자회담이 시작된 것 자체가 이 미국의 부시 행정부 시절에 그 켈리 특사가 북에 가가지고 갔다 와서 북한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이 북미 대결이 시작됐고 거기서 육자회담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육자회담의 시작 자체가 북한의 농축 우라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애초에 북한은 자신들은 농축 우라늄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뭘 했습니까? 그 9.19 공동성명에 보면은 서로의 주권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이걸 문제시 삼아가지고 이 유엔에 데리고 갔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 뭐 제재 결의까지 뭐 내오고 막 이런 식으로 북한의 어떤 주권국으로서 당연히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문제시 삼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로 너네가 그런 식으로 9.19 공동성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지키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경수로와 농축 우라늄 시설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이러면서 문제가 이제 더 복잡하게 꼬여버린 거고 이때부터 육자회담은 전혀 뭐 진척이 없게 된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육자회담을 재개하려면 육자회담이 중단됐던 그 오바마 행정부 직전 시기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의 이제 상황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무리수를 둠으로 인해서 북한에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개발할 명분을 줘버린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고 육자회담을 해야지 자신들의 어떤 체면을 살리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기싸움인 거죠. 이걸 위해서 북한에게 계속 농축 우라늄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논 입장에서는 94년도에 이미 경수로를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것도 깨버렸고 9.19 공동성명에서 경수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놓고 그것도 역시 논의를 진행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을 했죠. 동결을 했고 폐기하라는 요구만 받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어떤 응분의 에너지 보상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안 그래도 이제 에너지는 부족한데 에너지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담화에서 나온 것처럼 에너지 개발에서 제일 이제 북한의 실정에 맞는 게 바로 경수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경수로를 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발전소 지어주겠다고 해놓고 안 지어주면서 자기가 발전소를 짓는 거는 또 못하게 막는 이건 억지 아니냐 이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또 양보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풀리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에서 단호하고 결정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경수로 발전소가 미국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현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국가경제 발전 전략에 따라 자체 경수로 건설을 결심했고 그리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의거해서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연료 보장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언급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 조치 이런 언급들에 이어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법해요. 결정적인 대응 조치는 뭘까요? 예, 그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북만 알겠죠. 북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군사적인 분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위력을 가진 무기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예,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합니다. 핵실험을 지금까지 2차례 했기 때문에 3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더 발전된 어떤 핵무기를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공위성을 또 발사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미국 쪽을 향해서 뭐 미국의 뭐 태평양 상공이나 아니면 대서양 상공에 미국 가로질러 가지고 아예 뭐 이런 데 떨어지는, 그래서 공해상에 떨어지니까 뭐 말은 못하지만 사실 미국에게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는 그런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경수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조치를 이제 취하면, 이게 또 이제 심각해지는 게, 경수로를 짓고 있는 과정에서 협상이 잘 되면 괜찮은데 경수로를 다 지어가지고 가동을 해버리면 이걸 또 이제 가동하고 있는 경수로를 중단시키고 뭐 폐쇄하고 이러려면 또 엄청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좀 더 이제 상당히 타격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더 있죠. 뭐 서해 5도에서 지금 최근 서해 5도가 상당히 긴장 국면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서해 5도에서 실질적인 어떤 타격이, 그러니까 제2의 연평도 사건 같은 그런 것들이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전혀 의외의 어떤 군사적 조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건 뭐 뭔지 알 수가 없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가능성은 이제 군사적 행동에서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지금 북한의 의도는 미국이 지금 시간을 끌고 있고 이 협상에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걸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군사적으로 미국이 참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미국이 결국은 생각을 고쳐먹고 빨리 협상장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생각보다 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군요. 아유, 뭐 무궁무진하죠. 네. 이게 지금 뭐 북미 대결사에서 보여지면은, 그러니까 시간 끌기 말고는 별로 딱히 답이 없는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예. 지금 뭐 미국은 약간 궁색해졌죠.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걸 쓰기에는 좀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쓰기에는. 그래서 하는 게 한국 정부와 같이 입을 맞춰서 시간 끌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래저래 뭐 긴장 고조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가 사실 시간 끌기인 것 같고요. 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하는 것들이 3차 핵실험이라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경수로 가동도 뭐 조만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변인 담화에 보면은 빠른 속도로 지금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하여 꺼릴 것도 숨길 것도 없기 때문에 매 단계별로 내외에 공개해 왔다라는 거예요. 단계별로 지금 이만큼 됐고 이거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도록 그간 다 공개를 해왔다. 문제되면 얘기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근데 일방적으로 선제 조건으로 계속해서 중단을 촉구를 했었던 거죠. 선제 조건처럼 한 것도 있고, 핵 융합과 관련한 것도 사실 예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인공위성 발사가 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군사적 대결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결 분위기와 뭐 이런 각종 군사훈련과 이런 것 속에서 대결 분위기는 막 고취시키고 있는데 실제 타격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꺼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렇죠. 최근에 이 서해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서해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한반도의 2차 대화할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괜찮다 싶었는데, 이 연말로 접어들면서 점점 다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연평도 1주년이라고 해가지고 또 대대적인 합동훈련 하지 않았습니까? 육해공 합동훈련을 그 조그만 섬에서 뭐 대규모로 진행을 했고, 그 외에도 지금 이 주한미군이나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 발언들, 좀 강도 높은 발언들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호주에 미 해병대를 배치하면서 아시아 쪽에는 국방비를 삭감하지 않겠다. 뭐 계속 여기를 이제 최우선 순위로 놓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을 했고, 주한미군은 절대 뭐 철수할 수 없다. 뭐 감축할 수 없다라는 발언들도 계속 연이어 이어졌었고요.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청와대 불바다 경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북한에서 상당히 이제 발끈하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한쪽에선 고위급 회담한다, 뭐 한다 하면서 뭐 물밑 대화도 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대규모 훈련을, 그것도 바로 분계선, 바로 밑에서, 이렇게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통해서 마치, 한쪽에선 대화를 하지만 실제 속뜻은 대화할 생각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담화가 나오고 나서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예, 일단 미국에서는 뭐 우려된다, 뭐 이 정도 당연한 반응을 보였는데, 국무부에서 바로 담화 발표되자마자 바로 정말 우려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경수로 건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위반이자 그들 스스로 한 2005년 9.19 공동성명 위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과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전 육자회담을 하려면 농축 우라늄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자신들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 얘기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농축 우라늄이나 경수로 건설이 무슨 9.19 공동성명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9.19 공동성명을 따지면 미국이 먼저 이 의무 이행 조치를 하지 않은 것부터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궁색한 변명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정부 당국자도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12월 한 달이 바빠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서도 우리는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현 정세 하에서 유관국들이 공동 노력을 통해 조기에 육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하여 회담 틀 내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는 야, 봐라, 빨리 대화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빨리 이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국 관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상황이 다시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북미 고위급 회담 이후에 다른 어떤 이제 대화는 없었고, 북한이 이번에 이제 이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어떤 수일기를 끝내고 착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한 수를 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응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대화 재개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대화가 재개되지 않겠나, 뭐 정부 당국자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이런 이제 상황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대화 일정들은 있습니다. 뭐 지금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 그다음에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장,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 뭐 이런 이제 미국의 어떤 북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지금 방북을 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아마 오늘 내일 있게 해가지고 귀국을 한다 그래요. 방북 일정을 끝내고. 근데 서울엔 들르지 않고 바로 간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북에서 초청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북의 입장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핵 시술도 보여주고, 자, 우리 이만큼 준비됐다, 어떡할 거냐, 너네 빨리 결정을 해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이제 평양에 발전된 사회상을 보여주면서 너네 제재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잘 보고 본국에 가서 보고 좀 제대로 해라,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초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이제 방북 끝나고 미국에 가면 북한이 지금 이런 의도를 갖고 있더라, 이런 제안을 하더라, 하라고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국무부에서 논의돼서 미국에서도 뭔가 이제 판단을 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보여주고, 북한은 시간 끄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연내에 뭔가 미국 쪽에 움직임이 없으면 북에서 연말 연초에 즈음 전후로 해서 뭔가 단호한 조치를 진짜 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대화가 계속 지체되는 것과 관련해서 북한식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도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그 미국이 계속해서 그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하긴 뭐 워낙에 제밥에 관심 있어서 만든 것들이니까, 9.19 공동성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NPT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주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은 어떤 나라든지 평화적인 핵 이용과 관련된 권한, 이런 것들은 보장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기본 원칙이고,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한은 나머지는 전부 핵 패권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렇지만 명시되어 있는 것 자체가 평화적 핵 이용과 관련해서 보장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근데 이걸 갖고 이제 9.19를
무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 이게 그 문자를 해독하는 것 의도야 어쨌든 간에 의도는 본인들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성문법의 시대잖아요. 예. 이런 데서 네. 그 법을 만든 의도를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해석해야지 되는 건데 문자 해석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이 오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의도에 너무 눈이 가려져서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한국에서는 고위 관리자, 고위 당국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외무부 그쪽이겠죠. 외통부라든지 통일부는 아닐 것 같고 육자회담 라인이겠죠. 뭐 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 계속 들락날락하는 12월 한 달이 바빠질 거다라는 얘기는 했다는 거죠. 네. 예, 12월 한 달에 바빠질 거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미국 들어갔으니까 지난번에도 농축우라늄 관련한 시설 보고서는 깜짝 놀랐잖아요. 해커 박사가 가서 보고 왔죠. 깜짝 놀라서 뭐 초현대적인 이런 표현이었죠. 예. 초현대적인 울트라 모던 예, 울트라 모던 이런 식의 표현을 딱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또 가서 뭘 보고 뭔가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보여주고 북의 초청 때문에 초청으로 갔다는 거죠. 뭔가를 보고 서울에도 안 들고 워싱턴을 바로 가서 보고를 할 건데 뭔가 또 보고 올 것 같아요. 이거 본 게 뭐 대응 조치와 연관된 어떤 것이겠죠. 네. 예. 자, 뭐 미국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일단은 미국을 향한 거예요. 육자회담 빨리 하자 이런 건데, 예, 이건데 남북 관계에도 어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한미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한미 공조가 아주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거고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미국에 대한 메시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이나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선 남북 대화 후 북미 대화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을 먼저 통해라. 남쪽 우리와 먼저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랑 대화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명박 정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잘 풀리지 않으면 북미 대화로 나가지 않는 어떤 미국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 뭐 이렇게 좀 보고 이 남북 관계를 먼저 이렇게 앞서 들이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미국에 대해서 이런 이제 어떤 경고 메시지를 던진 거는 뭐냐면은 남쪽을 통하지 않고 너네랑 직접 대화하겠다 혹은 남쪽에 대해서 제대로 압력을 가해서 남북 대화를 하고 북미 대화를 하든 어떻게든 대화가 진행되도록 해라라는 그런 압박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압박이 나왔는가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북한이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새로운 판단을 한 게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물론 이제 그 전부터도 이렇게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해오긴 했는데 류익 장관이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교체가 되면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조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통일부 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물론 뭐 현인택 장관이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뭐 별로 바뀐 건 없는 회전문 인사이긴 했지만 어쨌든 좀 보려고 했는데 보고 났더니 결과가 어떠냐. 류익 장관이 결국 와서 한 얘기는 뭐냐면은 천안함 연평도 해결돼야 정상회담 할 수 있다. 천안함 연평도 지금 출구 전략 세울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오이사 조치는 뭐 여전히 유효하고 오이사 조치에서 약간만 빈틈을 줘가지고 뭐 남북교를 제한적으로 그냥 조금씩 허용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현인택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약간 교류가 좀 생긴 것 뿐이지, 뭐 이사 조치를 뭐 폐기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금강산 관광 뭐 재개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게다가 이제 그 최근에 류익 그 장관이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중국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뭐, 오이사 조치엔 변화가 없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야, 안 되겠다. 좀, 통일부 장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고 기다려봤는데 역시나 쪽에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변한 게 없더라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거기다가 서해에서 그런 대규모 훈련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남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기대할 게 없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너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뭐
더 이상 뭐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이제 입장을 좀 보인 것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도 좀 나오는데 북한이 지금 현 정부와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뭐 남북 간의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판단 아래에서 이런 이제 외무성 담화도 나오지 않았을까. 어차피 남북 대화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그러면 북미 대화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 이제 어떤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이 좀 알아듣고요.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한국 정부가 하여튼 미국이 대화를 압박받는 이 상황에서도 택할 게 공안 탄압 이런 걸 것 같아서요. 공안 탄압이고 네. 뭐 국민 심판이 두려워서 실제 뭐 성관이 홈페이지까지 다운시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친위크레타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 다물게 할 거고 뭐 전쟁 뭐 대화 분위기가 난다고 하더라도 온갖 회방과 뭐 그 정말 치졸한 방법까지 다 써가면서 막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침 또 이제 국민의 눈과 귀를 닫기 위해서 어제부터 종편 그 TV조선과 TV동아 이런 데가 방송을 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쟁쟁한 언론인도 다 글로 또 기어들어가 있더라고요. 돈 또 이제 많이 주겠죠. 엄청난. 주권방송 이런 데 와갖고 좀 봉사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으면 참 나중에 영웅 될 텐데.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TV조선, TV동아 뭐 이런 데서 돈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많은 뉴스들을 막 쏟아낼 거란 말이죠. 쏟아내더라도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언론의 그 관제 언론의 그 의도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이 선관위 홈피까지 다운시키고 막 이러면서 막아도 국민들이 심판을 했어요. 기어이 해내고 막 이런 거라서 이제는 언론이 제출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받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언론을 선택하고 국민들이 그 언론이 제출하는 기사나 이런 정보의 질을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될 거다. 저는 북미 관계, 아직은 이제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 한미 관계 관련해서 한미 관계는 지금 FTA나 위키리크스 때문에 좀 관심이 많이 있어 하시긴 하는데 아주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서 남북 관계랑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을 아주 관심 있어 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상 요런 관계의 본질을 좀 보셔야 왜 이명박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키워지고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까지 되고 그리고 서민들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굴게 됐는지가 이해가 되거든요. 자,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